전병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네? 자, 우선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우리 마스터분들, 여기 지금 오늘 현장에서 이 도즈커피 한 잔씩을 지금 시음하고 있거든요. 한 잔씩 드시겠습니다. 도즈커피 마시는 거지? 네,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너무 뜨거웠어. 커피가 약간 헤이즐넛 맛도 나면서 약간 진한 향도 있고 드시면 좋고, 진하게 드시면 명현 반응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요. 그래서 진하게 드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연하게 사 드시면 충분히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뭐 커피는 이제 드시면서 오늘 제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는데 오늘 커피를 드린 이유는 졸지 말라고. 물론 우리 커피는 이 잠도 잘 오는 성분이 있어서 더 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아마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드시면 아마 기존에 사업 설명을 한 5번 듣는 거를 요 한 번에 함축해서 듣는 것처럼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커피 드셨으니까. 자, 저는 이 사업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유통 쪽에서 어떤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 유통을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결과를 만들어지면 그 결과가 꾸준히 가면 참 좋은데, 회사가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오너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항상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 정리하고 또 다른 회사를 찾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작년 6월 달에 요 해피기기라는 요 설명을 처음 이상혁 대표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야, 저대로만 된다면 내 인생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테헤란로 바닥은 워낙 좋은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멋진 그림만 그려놓고 사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듣고 너무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건 가짜일 거야 하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나름대로 이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번은 더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연거푸 3일을 들었어요. 3일. 3번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자료도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뻥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그날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HWH 파운더 창립 멤버를 모집하는 기간이었었는데, 그때 120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딸, 며느리 5개를 그날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하고 나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계속 이제 이 사업이 일정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조금 이제 루즈해졌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 2월 달에 라이센스가 나왔었고, 라이센스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조금은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 지난주에 행사도 했었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곧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니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회사가 멋진 결과를 여러분께 내놓는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 걸지는 모르겠어요. 2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과정은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꼭 조금 더 가일층 혼연의 이 여러 가지, 하여간 혼연의 모습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이름은 전병이고요. 왜 또 이게 안 되냐? 잠깐만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행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회장님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동영상으로 봤지 실제로 이분의 육성을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10월 달인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바라던 내용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회장님이 자기는 돈 벌려고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삶을, 젊은이들의 앞으로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본인이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늘 여러분께 해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본사 행사에 갔을 때 실시간으로 차 회장님이 직접 들어와서 본인의 그 생각을 많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회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이러한 단순한 기업가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를 축적하든지 이런 개념의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바로 차 회장님의 그 멋진 포부를 여러분 것으로 드리기 위한 그런 과정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저에게는 가슴이 와닿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기술적인 기반을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빈센트 럼이죠. 빈센트 럼은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은 지금 현재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빈센트 럼이고, 이분의 기술력이 여러분들이 맞이할 해피기라는 앱 안에 탑재가 돼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우리들에게 실시간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해피코라는 회사를 우리 회사가 인수했는데 그 인수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표하고 이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 날이 많이 남았죠? 예. 아마 지금 저 연배가 좀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50년. 왜 그러냐면 바로 유엔에서 정한 나이가 이렇잖아요. 그죠? 유엔에서 정한 나이가 여러분이 80세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때가 되었다. 즉 이제는 자식들한테 내 노후를 네가 좀 한번 책임져 이런 말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하면 자식들한테 고려장당해. 쫓겨나. 이제는 말 그대로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손만 안 벌려도 정말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될 때가 왔다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바로 4차 산업시대이고, 이 4차 산업시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도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24시간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모든 선거를 한다든지 뭐든 하면 항상 뭘로 대화를 해요?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들을 계속 남기죠. 바로 이제는 이러한 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때가. 그래서 지금 시대는 초연결 시대, 초진흥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는 바로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뭐 AI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기반, 블록체인 기반, 그리고 뭐 인공지능 기반,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 이러한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시대가 예전에는 저러한 시대가 미래는 오는구나 생각했지만 이미 와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 이미 와 있는 시대이고, 이러한 시대에 이제는 로봇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나 자료에 의하면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때 주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거의 다 대체시켜버린대요. 즉 그 얘기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똑똑하고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로봇이 그 일을 대신 못하니까 사람이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로봇이 다 그 일을 차지해 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고달픈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도 이제 이미 2025년도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반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약간의 개입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만 앞으로 한 4, 5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전혀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연결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쌀까 비쌀까?
엄청 비싸요. 이런 차들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상당히 고가일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러한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여러분 것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자본이 투자가 돼야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 준비 안 하고 지금처럼 살면요, 이러한 시대에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죠? 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죠. 우주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아마 보편화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편화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 100만 원이면 갈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얘기죠. 최하로 아마 몇 억 정도는 있어야 지구 밖을 나가서 우주여행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주를 여행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 자본이 투자가 돼야 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엄청 편리하고 다양하고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돼. 돈. 즉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그 모든 것을 혜택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우리 일반인과는 틀리게. 자, 그런데 바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준비만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서 나의 것으로 맞이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갖자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제가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우리가 아무 준비 없으면 이러한 멋진 세상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 시대는 바로 누누이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4차 산업시대에는 관건이 바로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스마트폰과 연결된 인간, 즉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인간이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의 일부 장기화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세상은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신 지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시대이고 이러한 시대에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 또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의 인공지능들의 역할이죠. 이 자료들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읽어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미 많은 이제 최첨단을 걷는 이런 업체들은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을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 즉 그 얘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즉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로봇이나 기계와 함께 경쟁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 일자리조차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20년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50%가 없어진다 해요. 그 50% 없어지는 직업을 누가 대체한다? 기계가 대체, 기계가. 그러면 남는 일자리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남는 일자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보자는 얘기죠. 자, 이러한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첸 행파이라는 분입니다. 첸 행파이라는 분이 이러한 세상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핵심 일에 바로 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 즉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 기기로 이미 변모하고 있어요. 내가 대리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라든지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기 형태예요. 임시직 형태. 즉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로 고용이 돼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기라는 용어를 사람들은 아직 많이 모르죠. 왜 몰라요? 신조어거든요, 신조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기기라는 용어를 알고 대체를 하려고 저기 와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고 있고
그거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기라는 용어가 앞으로 2년, 3년, 4년 지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그 전부터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기 있죠. 이러한 뭐 노동형의 기기 있지만 또 전문적인 영역,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기기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코스트가 높죠. 건당 코스트가. 또는 가장 인기가 있는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끼를 발휘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음으로써 그에 따른 광고비 아니면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재능이나 끼가 있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여기서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리 끼를 부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예,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세상은 이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면서 살아갈 사람과 또는 이제 조금 더 특별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극명하게 점점 더 구분이 되는 사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바로 이러한 형태, 다양한 형태의 임시직들 이런 것들이 다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기라는 용어가 점점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 용어가 이제 모든 전반에 확산이 돼서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은 때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 것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고자 회사를 만드신 분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분이 첸행파이라는 분이고 기경제의 미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아마 좋은 내용을 볼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이 모든 일반인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다가올 세상을 젊은이들이 멋지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지금 해피코이고 그 일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첸행파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면 첸행파이와 과연 그러한 미래를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즉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이런 미래가 올 겁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그죠? 뭔가 이러한 세상에 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첸행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분은 객관적으로 재정회생 전문가, 기업혁신 전문가라고 정평이 나 있고요. 그리고 유니콘 체인지메이커, 그리고 게임 체인지메이커,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35개의 기업을 재구성해서 상장시켰고 멋진 회사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유니콘 기업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즉 대한민국에 14개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그 14개의 유니콘 기업은 각각의 오너가 틀리죠. 그렇죠. 근데 첸 회장님은 8개의 유니콘 기업을 본인 이름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은 세상의 흐름을 미리 우리보다는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들을 일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대중들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그 몫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 탄생시킨 회사이고 이분의 그동안의 업력을 보면은요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 왔고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보였고 그 기업들을 최종 평가해 보니까 48배를 성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7개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든 실제 결과를 보면은요 DSS, 이 DSS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 회사이고 처음에는 원래는 위조지폐 방지였었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업체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BC 라이프는 전 세계 최고의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상장되어 있죠. 해피카페, 이건 해피카페는 건강에 좋은 커피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우리 행복을 지원하는 회사이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셋 이홈은 최첨단 빌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주거복지 환경을 만들어줄 회사예요. 요거는 이제 얼셋에서 거꾸로 읽으면 테슬라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요거는 1987년도에 파산 직전에 있는 은행을 인수해서 재구성해서 지금은 미국에 약 11,000개의 은행이 있는데 그 11,000개 은행 안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요.
13위 정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금융 관련한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제1금융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큰 은행들 있죠? 그 은행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은행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 은행은 다른 은행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차이나가스는 원래는 일본의 패션 그룹이었었는데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홍콩 증시에 상장을 시켰고, 지금은 미국이 된다. 중국 전역의 65%를 가스 관로를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50조가 넘어갈 만큼 아시아 6대 그룹으로 성장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이고요. 그 외에 의료법인, 또 상장되어 있는 종합병원, 부동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수십 개이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까지 따지면 약 200여 개의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바로 왜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왜 갑자기 유통에 참여하셨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분의 연세는 78세이시고 70세가 되던 해야 잠시 은퇴를 해요. 왜요? 이분은 그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일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의료법인이나 또는 종합병원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거의 무료 개념의 의료복지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받은 분이 약 100만 명에 육박해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100만 명이면. 자, 그런데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70세가 되던 해에, 자, 내가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 삶을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죽은 후에 많은 세간의 지인들이 나를 기억할 것인가, 걱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보람찬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보람찬 일이 뭘까를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고민하세요. 고민하셔가지고 바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러한 세상에, 특히 이제 직업이 많이 없어지면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이들이에요? 노인네들이에요? 젊은이들이죠. 즉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왜? 직업이 자꾸 없어지고 그 직업을 로봇이나 기계들이 대신하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을 미리 준비하고 그들의 삶을 좀 내가 지원해 줘야겠다는 개념으로 회사를 만들게 돼요. 여기 보시면 젊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고 젊은 사업가들의 기반을 구축하고 젊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캐리어를 개발해주고 그들의 멘토링 지원 역할을 해줘야겠다. 그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자살 예방을 해주고 우울증을 관리해주고 의료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신용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줘야겠다는 개념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현실화하기 쉽지 않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그 기술을 제공한 게 아까 말씀드린 빈센트 럼이라고 하는 애플의, 즉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장본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H코이고, 자, 그리고 그 회사 본사를 어디다 뒀어요? 대한민국 땅에 뒀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으로부터 이 일을 진행해 봐야겠다고 마음 먹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됐고 이제 그 완벽하게 해결되는 시점이 길으면 2달, 한두 달 안에 해결이 되면 멋진 일이 이제 결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결과를 현실화시킨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빈센트 럼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애플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세상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온다는 걸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 그 미래를 최 회장님과 우연찮게 딱 만나서 그러면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든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단순히 기술만 제공했느냐? 아니죠. 최 회장님이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죠? 그 회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DSS 보안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HWH, 제가 작년 6월달에 했던 HWH 월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세요. 직접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전산 시스템 외주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바로 첸행파이의 빈센트 럼의 주도하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비교함에 있어 항상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을 늘 비교합니다. 왜냐? 이미 카카오톡은 불과 10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10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재용의 가치를 뛰어넘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일부의 계열사가 상장하자마자 첫날 국민은행의 주가를 추월을 했고요. 또 보름 만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추월한 회사가 바로 카카오뱅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죠? 바로 전 모든 국민들이 사용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 내에 전 국민이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현재는 158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우리 골목 상권까지 침입을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정도의 기업이 되어버린 게 카카오라는 그룹이에요. 자, 이 카카오 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점유율을 써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회사는 엄청 성장했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혜택을 준 게 있습니까? 성장하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해피코라는 해피기기 나올 텐데, 이 해피기기 카카오톡보다 더 다양하고 유용하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통해서 카카오톡이 빠른 시간 내에 전 국민이 사용했듯이 아마 우리 해피기기라는 앱이 전 국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해피기기를 사용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해피기기란 이 앱이 카카오톡을 만든 이러한 일반 기업가가 해피기기를 만들어서 탄생시켰다면 그 회사가 아무리 성장한들 우리한테 그 몫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몫도 없어. 말 그대로 야, 저 기업 정말 대단하네, 이걸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해피기기 앱은 이렇게 카카오톡이 성장했던 것처럼 성장할 것인데, 성장하게 되면 바로 그 성장에 따르는 이익금을, 수혜를 여러분 우리와 같이 나누어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획기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카카오톡과 비교를 해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기능이 있는지, 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쓰시듯이 아니면은 다른 SNS를 쓰듯이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 쓰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쓰시는 분들은 쓸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즉, 내가 카톡을 쓰다가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카톡을 나가서 유튜브를 다시 클릭해야 되고, 또 카톡을 쓰다가 페이스북 하고 싶으면 카톡을 나가서 페이스북을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해피기기 앱은 여러분이 해피기기 이제 앱이 나와서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여러분 휴대폰상에 SNS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든 연결되어 있는 SNS가 우리 해피기기 안에 자동으로 연동돼서 들어와요. 깔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해피기기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그냥 클릭하면 되고, 해피기기 안에서 카카오톡을, 해피기기 안에서 유튜브를, 해피기기 안에서 페이스북을 클릭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 가지로 간편하죠? 근데 단순히 간편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고요. 자, 내가 멋진 영상을 하나를 찍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나 혼자 보기엔 너무너무 아까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보라고 자랑하고 싶어. 근데 내 친구들이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카톡에 들어가 있는 친구,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친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있는 친구,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는 친구, 많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분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각각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해피기기 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동으로 다 연동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해피기기 안에는 여러분이 휴대폰상에 깔려있는 모든 SNS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해놓고 한 번에 엔터 누르면 다 날아갔어. 끝. 엄청 편리하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내가 노력이 덜 들어가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엄청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이 익숙하게 쓰다 보면은 이제 카톡을 쓰게 돼, 안 쓰게 돼? 안 쓰게 돼. 불편하거든. 들락거려야 되거든. 여기 한 방이면 다 끝나는데 다른 거는 들어가자마자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편리함을 느끼다 보면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이 돼요. 다른 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기 시작했더니 나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써야 같이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 카톡 아직 몰라? 이거 한번 써봐 했듯이 너 해피기 아직도 몰라? 해피기 한번 써봐. 너무 편리해.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소개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보상 추적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추적을 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앱이 연결돼서 사용하게 됐는지를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통해서 단계별로 각각의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나누어 줘요. 그러면 엄청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노력도 절약되고 거기다가 주변에 소개했더니 돈까지 들어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안 해도 돼. 그럼 젊은이들이 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면 젊은이들은 할까 안 할까? 미쳐버려 말 그대로. 정말 미쳐버려 걔들은. 걔들은요 용돈,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에 목숨 거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 앱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자기 친구들 전파하기 시작해요. 카톡이 진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순식간에 이 해피기라는 앱이 전파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회사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아마존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유저를 모았던 것처럼 우리는 책이 아니라 강력한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커피와 같은 제품 또 여러분이 한번 바르면 피부가 젊어지고 또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화장품 또는 뭐 건강에 좋은 설탕 이런 여러 가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좋은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야 이거 쓰면서 이거 한번 써봐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해놓기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일에 대한 과정을 이제는 회사가 우보가 했던 것처럼 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개입을 해서 여러분과 같은 부업자,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회사가 다 해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자랑만 하면 돼요. 자랑만. 이거 좋더라. 자랑하게 되면 그들이 자랑을 클릭하는 순간 회사가 개입을 해서 그들이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써보게 하고 씀으로써 수익을 가져가게 하고 또 수익을 가짐으로써 부업에 참여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와 같은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누가 한다? 회사의 컴퓨터가 다 해내요. 그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편하죠. 교육이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자랑만 하면 돼. 자랑만.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나도 자랑하지만 우리 사업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자랑하겠죠? 아까 말씀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자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이를 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저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 회사의 전략이에요. 즉 누구나가 다 꿈꾸는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처럼 수입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안정적인 수입을. 자, 그게 회사의 달성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 외에 몇 가지 차이점을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카톡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없는 기능이 있죠. 무슨 기능이에요? 카톡은 1대1 화상통화 가능하죠. 근데 여러 사람이 화상통화가 가능해요, 안 해요? 카톡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화상통화하고 있죠.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즉 줌의 개발자가 우리 해피기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기기 연결되면 해피기기라는 앱을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야 우리 화상회 한번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를 줌으로써 그걸 클릭만 하면 줌이 사용하는 것처럼 더 간편한 방법으로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기존의 줌이라는 걸 따로 클릭해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피기기 앱을 쓰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다양하죠. 자, 그러한 일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소셜미디어 연결돼 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웨비나 기능을 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가 성장하면 많은 인프라가 모아질 거예요. 모아지면 다른 기업들이 인프라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제품이 있잖아요. 제품이 있고 돈이 있어요. 즉 인프라가 모여지면 많은 업체들이 자기 물건을 팔고 싶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 보면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다 들어와요.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에 몇백만 가지를 팔듯이 아마 우리 해피기기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형태의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답사할 수 있는 그런 트래블 기능,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최 회장님이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 그거를 오픈할 거예요. 그게 바로
부창출 프로그램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매월 발생하는 여유 자금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종잣돈이 있다면 그 돈을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것을 값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만 하시면 회사에서 매월 안정적인 이익금을 수익을 여러분께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매월 돈도 벌고 그 돈을 여기 부창출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또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를 계속 만들어가는 역할을 회사가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 일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백오피스죠.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다 보면 요 백오피스에 실시간으로 나로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매출을 통해서 내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요 백오피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자랑만 하면 돼. 이게 뭔지 알아? 돈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야, 나 그런 거 안 해 했던 사람들도 그거 한번 딱 보면 눈깔 확 뒤집어져. 야, 진작에 할걸. 때는 늦으리. 아니죠? 지금 해도 돼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앱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란 얘기죠. 누구도. 자, 이런 앱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앱을 사용해 못해요. 이제 다른 앱은 귀찮아서 못 써. 불편하거든. 우리 앱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모든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요. 즉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걸 쓸 수가 없이 여러분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중독이 되면 이 중독된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써봐 하고 무조건 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러한 일을 벌어지기 위해 첫 스타트로 회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제품들을 선보일 건데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일단 최은수 마스터님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 제품들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시다가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어. 우리 화장품을 쓰다가 다른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뻑뻑하고 우리 물을 먹다가 다른 물을 먹으면 왠지 물을 안 먹은 것 같고 우리 커피를 드시다가 다른 커피를 마시면 그날 밤 날 새야 돼. 잠이 안 와. 근데 우리 커피를 다시 드시면 잠이 잘 와. 이런 커피.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독이 되죠. 중독이 돼서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정말 진정한 우리 유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제품들을 나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먹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하소연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아직도 몰랐어?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한번 써볼래? 이거 한번 발라볼래? 하고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유저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핵심 멤버들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SNS가 있죠. 해피기간 SNS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커피가 됐다, 아니면 화장품이 됐다, 아니면 물이 됐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상품을 가지고 긁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클립 모양이 있죠. 이 클립 모양을 클릭하게 되는 게 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클립 모양을 클릭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회원 남바가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클립 남바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각각이 원하는 곳에 물이 됐든 커피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날리면 되죠. 여러분이 써온 느낌을 공유 날리면 돼요. 날리는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회원번호가 숨겨져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이 올리는 글을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의 연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럼으로써 그들을 이제 회사가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써보고 좋은 느낌을 이러한 SNS상에 열심히 공유, 댓글을 남기시면 돼요. 이 댓글을 남기면 에이, 내가 댓글 남긴다고 해서 누가 뭐 보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많은 사람한테 날리면 여러분 날린 글에 누군가는 관심 분야가 생기면 이건 내가 관심 있는 건데 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댓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밀착 관리를 해요. 어떻게? 인공지능 컴퓨터가 딱! 야, 너 관심 있어? 이거는 이러이러한 제품이야. 기가 막히지? 너 이거 안 먹으면 바보야?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문자를 날려요. 그럼 그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면 그 구매한 사람에게 약 10%가 캐시백 포인트가 쌓여요. 그러면 먹기만 해도 쌓이가, 내가 쓰기만 해도 쌓여. 썼더니 회사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 사람은 이미 써가지고 경험을 했겠구나 하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충 인식을 하게 되면 또 문자를 날려요. 너 써봤지? 좋지? 너 혼자만 쓰지 마. 너 써보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 느낌을 한번 전달해 볼래? 만약에 네가 전달해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약 10% 포인트가 추가로 생겨.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또 약 올린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해봐 안 해봐? 해보죠. 해봐서 결과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포인트가 쌓여요. 쌓이면 그 포인트를 이제 인공지능이 또 야, 너 포인트 쌓였지? 이건 돈이 아닌데 할인받을 거야. 근데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너 할 때마다 돈을 줄 거야. 해볼래 말래? 뭔데? 뭐 클릭해볼래? 클릭해봐요. 해보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동영상을 회사에서 보여줘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야 너무 쉬운데? 이 정도라면 나도 하겠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할래? 그랬더니 하려면 회원가입해야 돼. 해야지 뭐. 그럼 그때는 이제 본인이 마음에 문이 열렸으니까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넣고 회원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식으로 우리와 같은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날린 댓글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의 사업자가 만들어졌죠. 그 사업자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내가 한 역할은 뭐예요? 무슨 역할 했어요? 무슨 역할? 자랑만 했잖아, 자랑. 나머지 누가 다 했어요? 회사가 다 한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이 사업이 한번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아마 성장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유하고 날리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그림상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해피 기거가 되셨으니까 열심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전달한 제품을 일단 써보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써보고 여러분은 자랑, 공유를 하시면 돼. 공유해서 누군가가 클릭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 사람을 소비자로 무조건 만들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가해서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그 소비자를 통해서 또 인공지능이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그가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계속 관리하는 거죠. 관리가 되고 단골이 되게 만들고 부업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관리해서 우리와 같은 정식 사업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는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접목했으니까 또 우리처럼 열심히 써보고 소비자 만들겠죠. 또 이런 과정이 이렇게 메커니즘 돌아가면서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회사가 다 한다.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유저는 늘어난다. 그럼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톡이 10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쓰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10년 후에 우리 해피기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카카오톡은 국내용이지만 우리 해피기는 전 세계 글로벌용이죠. 아마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기업이 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즉 나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유저가 만들어 나갈 때 나는 그 어마어마한 유저에서 나를 통해서 만드는 유저가 몇 명이나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리고 회사가 해주는 모든 내용들을 숙지하고 회사가 여러분께 전해주는 제품들을 열심히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고 이 역할들을 하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계속 공유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여러분 산하에 적게는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먹고 바르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 되고 그들이 올리는 생활비가 나의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명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올리는 생활비가 내 수입이 된다면 내 수입은 얼마나 될까?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렇게 되면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휴대폰상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산하에 몇 명이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를 통해서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고 내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만 쓰지 마시고 1% 정도는 떼어가지고 좋은 일에 쓰실 수 있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에서 1%는 기부해야지. 기부를 딱 누르는 순간 여러분이 1%를 기부했을 때 차례장님이 본인 개인 재산 1%를 추가로 얹어서 기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도 벌고 불우이웃단체에 기부됐으니까 좋은 일 한 거죠?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난 해피기계 멤버야 하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자랑스럽죠? 여태까지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이제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고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섭리를 최회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섭리를 지원할 수 있는 회사를 이미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유저가 늘어나면 이렇게 할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이미 회사는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회사, 여러분의 돈을 축적해줄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지원할 회사를 이미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이 참여하면 이 회사도 여러분을 지원할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테니장님이 직접 그렸대요. 서스테이너블 뭐예요? 지속 가능한, 즉 한 번 수익이 만들어지면 그 수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인생의 진정한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통을 했던 이유가 유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인생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자 했었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여건들을 우리 해피이코는 여러분께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일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 여러분이 만드는 파이프라인은 점점 그 크기가 커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이 해피코 안에서 만들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업은 뉴 블루 오션이라고 해요. 짧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 사업은 코기기라고 합니다. 코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나 적용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든 전 세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긱 플랫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름 뭐냐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뭐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야, 그죠? 네. 쓰고 좋은 제품을 좋다고 광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프라가 늘어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의 일상생활 자체에서 우리 해피코 안에서 모든 제품이 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일상생활하는 그 생활비 자체가 여러분의 매출, 여러분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전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이 코어 기기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템이 바로 해피코입니다. 해피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 하느라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50분 됐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살고 가자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가고 싶어도 그 살고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아무것도